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경기도 이천의 시골 마을. 따가운 햇볕을 피해 김대룡 할아버지가 일찌감치 사과밭으로 나왔다. 웬만한 장정도 힘든 일을 굽은 허리로 능숙하게 해내는 영감님. 가을에 굵은 사과를 수확하려면 이맘때 가장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올해 90하고도 둘이나 된 사과밭 농부에게 게으름은 있을 수 없는 법. 농사야말로 할 일 다 해놓고 하늘 쳐다보는 게 농사일이에요. 그런데 늙은 농부의 수고를 뜯어 말리는 이가 있었으니 고생스러우니까 사과밭 그만하라고. 고생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라고? 사과밭 이제 그만하라고. 힘들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얘기 한 게 있어요. 그런 거지 뭐. 죽을 때 죽더라도 오늘 하루에 할 일은 한다. 사과 농사를 포기 못하는 고집불통 영감님과 그 곁에서 잔소리를 쏟아내는 할머니의 티격태격 하루가 시작된다. 한 달째 계속되는 가뭄에 농부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이때 남들보다 빨리 하루를 시작하는 이가 있다. 아침부터 무거운 물통과 씨름 중인 장기봉 할머니. 팔이 아파. 비 소식이 감감하니 두 손이 수고스러울 수밖에. 가뭄에 말라버린 밭에 정성스레 물을 주고 살핀다. 아휴, 이게도 물도 굉장히 흘러가 들어가진 않는데 밑에 다 젖었으니까 이제 나오긴 나오겠다. 이거 봐봐. 여기 이같이 쬐끄만 거 있잖아요. 요거 씨야 그게. 요거. 이게 참깨 씨요. 이것도 마늘. 저거는 고추. 이런 것들은 콩. 극심한 가뭄에도 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건 할머니의 정성 덕분. 그런데 이 넓은 밭이 오롯이 할머니 차지란다. 나 혼자 다 해. 누가 해주는 사람 없어. 밭 갈아주는 것만 할아버지가 갈아주고 나머지는 내가 다 해. 밭농사를 88의 아내에게 맡겨놓고 영감님은 늦잠이라도 자는 모양인데 짝꿍 김대룡 할아버지는 조금 늦게 아침을 시작한다. 서둘러 아내가 있는 밭으로 나가는가 싶더니 안전모와 연장을 챙기고 나서야 집을 나선다. 밭에 물도 푸고 나무에 물도 푸고 그 잔가지 잘라낸 거 좀 끌어내고 헐러. 환갑을 넘긴 나이에 시작한 사과 농사가 어느덧 36년. 매년 기력이 쇠하는 농부만큼 사과 수확도 신통치 않다. 그럼에도 92세 노인이 거둬야 할 사과밭이 무려 10,000제곱미터나 된다. 그러니 마음이 바쁠 수밖에. 알이 굵게 지금 잘 자라고 있네.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가뭄에도 잘 자라는 녀석들을 보니 허리 아픈 줄도 모르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할아버지. 밭을 일굴 사람이 아내와 단 둘뿐이니 나이가 핑곗거리가 될 수 없다. 그저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누구든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할아버지 이걸 할 수 있는 기운이 남아 있으신 거예요? 나무 있으니까 하지. 풀은 잘라 놓으면 연해서 곧 썩어버리는데 이 나무가지는 단단해서 썩질 않고 풀을 깎거나 뭐 다른 작업할 적에 가루 걸려가지고서 이걸 청소하는 거예요. 드러내서. 그런데 작업하다 말고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찾아 나섰다. 가위를 어디다 빠뜨렸나? 이 보다가 잘 것도 생기고 과일 딸 것도 생기고 해서 그 과수원에 있는 사람은 늘 가위를 차고 다니는 건데 주민등록증 모양으로 항상 과수원에 생기면 가위는 차고 다니는 법이라고. 안 비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허리춤에 있던 가위가 도망이라도 갔나. 참 답답할 노릇이다. 건망지 심어대는 얘기야. 건망지. 그렇게 깜빡해. 건방 모르고 나서도 연정을 어디다 둔지 모르고. 전에는 기억도 잘 나고 그런 짓 안 했는데 지금은 깜빡깜빡해요. 금방 뭐 빈치고 망치고 쓰고 나서 어디다 둔지 몰라. 쩔쩔 매고 차지. 이게 거기서 요 사이야. 없어진 것이. 여기 안 들었으면 여기 가서 버리면서 할아버지 여기 이거 아니에요?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가위 아니에요? 여기다 둘다 치대. 엉은 데다 둘러고 찾았네. 어제 오늘 일도 아니건만 이럴 때면 할아버지 마음이 복잡하다. 바쁜 아침을 보내고 부부가 마주 앉았다. 아, 허리 아파. 할아버지는 사과밭에서, 할머니는 채소밭에서 고된 노동을 마치고 나서야 뒤늦은 아침밥을 먹는다. 오늘 밭에서 별일 없었어요? 응? 밭에서는 별일 없죠? 밖에서 볼일 없죠? 별일 있었느냐고. 전정가위를 빠뜨려서 한참 찾다가 차 위에 빠진 걸 모르고 의자 옆에 빠진 걸 모르고 촬영 기사가 보고서 찾아줬어. 바로 의자 옆대기가 빠졌어. 암만 해도 나이 먹었으니까 좀 깝깝할 때가 있지 뭐. 나기만냐 그런데 뭐. 아무래도 밭에서 있었던 일이 마음에 걸리는 모양. 행여 영감이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을까. 할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어느새 가위 소동도 있고 단잠에 빠진 할아버지. 영감님 곁보다 할매들과 하하호호 떠드는 재미가 더 쏠쏠하니 낮잠이 대술까. 이 재미도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까 싶다. 아내가 있거나 말거나 낮잠에서 깬 할아버지도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내 없는 무료함을 텔레비전으로 달래려나 싶은데 아직은 대면하지만 한 방송사에 우리말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앉았다. 사람에 대한 태도가 친밀감이 없고 건성으로 느껴질 때 올바른 말은 이 대를 쓰는 대면대면하다입니다. 대면대면하다와 잘 들리지 않은 귀로 경청하고 단어를 받아 적는 폼이 사뭇 진지하다 못해
비장하기까지 하다. 정확하게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10년째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챙겨보는 할아버지. 열혈 시청자가 따로 없다. 90을 넘긴 나이에 무언가를 익힌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 공부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게 할아버지의 지론이다. 오늘 배운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는 할아버지. 궁금한 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린다. 사람이니까 배워야 한다는 얘기지. 배워서 속담에 배워서 남 주느냐, 아는 게 힘이다. 그래, 배운다는 건 뭐냐면 바르게 하려는 얘기고, 왜 바르게 하느냐면 바르게 하는 게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니까. 58년도. 근데 이 중에서도 또 표준어가 갈린 게 많아. 이거 그때 사서 오래 써서 이 다다를 부러져가지고 자꾸 뭐 테이프로 붙이고 뭐라고. 이것도 이건 53년도 판이네. 아, 이것도 신세 많이 줬지 이거. 덕 많이 봤어요 이 사전덕. 일본 놈이 여기서 갈 적에 쫓겨가면서 뭐 선물로 하나 줄 게 있는데 뭐 하나 줄랴. 그래서 뭐 내가 자기가 입던 양복 있는데 한 벌 주랴 뭐 주랴 했는데 아니 너 쓰고 있던 사진이나 달라고 해서 일본 사진 저거 물려받은 거 요새 쓰고 있잖아. 이것도 좀 새 거 했었는데 하도 그냥 밤낮 그냥 불편해서 그 일본 사람들 이 사진 참 잘 만들었어. 무슨 변에서 젊은 날에도 할아버지에게 배움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다. 학교 가면 뭘 많이 배운다. 많이 배우면 뭐냐? 많이 안다. 그래서 그 국민학교 선생님 되면은 아주 세상에서 많이 아는 사람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됐으면 참 세상 살기가 참 편하겠다. 가난한 집 넷째 아들로 태어나 책가방 대신 지게를 짊어져야 했던 김대룡 할아버지.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도 가족을 위해 배에 올라타야 했다. 그리고 자식 농사를 끝내고 나서야 할아버지는 백발의 농부가 됐다. 가난을 원망하는 대신 할아버지는 부지런하게 자신의 삶을 일궈냈다. 그야말로 오랜 세월 다져온 할아버지의 인생을 닮은 사과밭이다. 이번에는 풀 제거 작업을 하다 말고 트랙터와 씨름 중인 할아버지. 이 풀이 워낙 크니까 뒤에 여기에 끼어가지고서 기계가 회전을 못하네. 본격적인 일은 시작도 못했는데 트랙터가 말썽을 부리니 답답할 노릇. 뙤약볕에서 30분째 트랙터와 씨름을 하는 영감을 보니 할머니는 걱정이 앞선다. 엉덩이를 털고 할아버지 곁으로 가는데 이걸 목대에 가서 이걸 뜯어내고 빼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불질을 해서 태워버리든가 해야 하는데 안 빠지네. 이게 빠지나? 하루도 조용히 지나가는 법이 없으니 할머니는 골치가 아프다. 기계를 부리면 기계한테 노예가 된다고. 저런 일이 있고 그러면 아이고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36년을 함께해왔지만 조금만 소홀해도 어긋나는 것이 이만큼 예민한 녀석도 없다. 그 공업사에다 전화를 해봐야겠네. 그러면 내 딴 일하고 그걸 좀 잠궈놓게 내일 틈나거든 와서 실어다가 좀 빼주시오. 오늘 농사는 휴업. 트랙터를 핑계로 일찌감치 부부가 한가로운 저녁을 보낸다.
가스로 붙이면 좀 낫지 않아? 조금 난데 예전 같지 않아. 그것도 뭐 별로 낫지 않대. 내 붙여드릴게. 잘만 밀어. 이거 빼만 있잖아. 그 도장 붙여야 네, 도장 붙여드릴게요. 이 짝이로 붙여? 그 아래 도장 붙여야 더 아래로? 이렇게. 인생에도 때가 있듯이 농사에도 때가 있는 법. 젊었을 적 생각으로 농사일을 고집하는 할아버지가 할머니는 답답하다. 그날 오후 조용한 사과밭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매주 토요일이면 꼭 찾아오는 부부의 아들내외다. 네, 안녕하셨어요. 젓과는 따로 못 하셨죠? 따로 누구 와서 못 하셨죠? 나무 자르는 거 있잖아. 예. 그림을 좀 나고 같이 실어내서 어느 쪽부터 저쪽부터 하실 거예요? 저쪽? 홍로 쪽부터? 뭐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갈라서 나가나 어떻게 나가나. 아유 주말이면 한 번씩 와서 먹거리 장 봐주고 좀 거들고 그러고 가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사과밭 일을 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데 죽은 나뭇가지를 치우랴 적과 작업하랴 아들 시문 씨가 쉴 새 없이 움직인다. 천군만마 같은 아들 덕에 일에 속도가 붙는다. 아들이 아니었으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 아버지와 아들의 손발이 척척 맞는다. 네. 예. 어느새 얼굴이 땀범벅. 90이 넘은 아버지의 수고를 알기에 아들은 묵묵히 일을 거둔다. 예. 뭐 이게 바쁘니까 너 주말에 와서 뭐 일 좀 도와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응? 근데 제가 올 때마다 새벽부터 이렇게 나가셔서 또 일을 하시니까 그게 교육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먼저 설설주문 하시고 그런 걸 보여줬던 것이 꼭 뭘 해라 이거 해라 이리 와라 뭐 이렇게 명령이나 이런 강요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자 나는 너는 안 와도 좋다. 그렇지만 나는 내 할 일이 이거니까 나는 이런 일을 꾸준히 하겠다. 환갑을 넘기고 나서야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는 중이다. 파는 삽으로 해야 돼요? 응? 이 칼로 해도 되나요? 칼로 해도 돼. 파. 아래로 이렇게 해서 데치면 돼. 예. 아유, 질겨 벌써. 글쎄. 근데 얘네는 클까요? 이렇게 작은 애들? 크지? 안 클 것 같아. 안 크지는 않아. 커. 밑에는 따서 버려야죠. 맨 밑에 거. 그냥 따서 이렇게 버려. 예. 지져버려야겠다. 그러니까. 정성껏 키운 채소는 오로지 자식들 차지. 저희는 거의 얻는 게 많죠. 와서 해드리는 것보다도. 해드리는 건 요만큼 얻는 건 이만큼이죠. 해주는 거 재미지. 참 행복한 수고가 아닐 수 없다. 며느리 영선 씨가 서둘러 밥상을 차리는데 모처럼 솜씨를 발휘한다. 집에서 이렇게 해다 주고 와요. 그래서 당면만 삶아서 무쳐드리면 잘 드시거든요. 일한 뒤에 먹는 밥맛은 언제나 꿀맛. 두 식구의 조촐했던 밥상이 풍성하다. 작년에는 그 여러 가지로 좀 나무도 재작년에도 많이 열렸었잖아요. 마늘종이네. 그러니까 이제 힘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작년엔 거론도 빼고 안 줬거든. 예. 기비도 안 줬고 초비도 안 줬고 이렇게 깨끗하게 입딱 여기 과일이 함께 깨끗한 건 처음 경험해. 힘이 드시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젊은 사람이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젊은 사람 그렇겠지. 부부가 하면은 하루에 뭐 하더라도 한 고랑은 할 수 있을 것 같던데 그러면 뭐 한 달이면은 격과도 끝나고 이렇게 갖고 젊은 사람이면은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젊은 같아요. 사람의 3분의 1의 능률도 안 오르는 모양이야. 한 5분의 1 정도 한다고 할까? 기술적인 면은 몰라도 노동력은 뭐 젊은 사람의 한 3분의 1도 못해. 어머니 농사하기 힘들죠? 힘들지 그럼. 이제 그만하고 싶으시죠? 아버님한테 좀 그만하자고 말씀하세요 자주. 맨날 그래 봐. 네. 소용없어. 정일게요. 안 들으셔. 자식들의 성화에도 할아버지는 듣는 둥 마는 둥. 행여 아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아들이 돌아갈 시간. 내가 줄게 이거. 들어가세요. 예, 조심히 가시게. 예,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그래. 야, 좋다.